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사실 당신 지금 행복해? 지금 삶에 만족해?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난 행복해! 아주 만족하고 있어! 라고 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에 치이고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치솟는 물가에 혀를 내두르며 사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럼 부자들은 모두 행복할까? 그건 꼭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부자가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부자가 행복하진 않잖아요. 돈 많은 부자, 건물주가 되고자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고 머리 터지게 공부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을 더 유연하게 영위하는 것. 그게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 지금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게 남은 삶을 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조치영 작가의 책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끔씩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쾌락인지, 아니면 진리인지, 사랑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삶을 이끕니다. 우리는 생각을 쫓아서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하고 온종일 생각을 따라다닙니다. 생각은 내 삶의 모티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한번 마음에 심어진 생각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맙니다. 오늘의 내 삶은 과거에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고 내일의 내 삶은 오늘 내가 한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술이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친구만 꼬이고,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에 빠진 사람만 꼬이고, 화투를 좋아하면 화투 치는 사람만 꼬입니다.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하는 사람이 꼬이고, 책을 좋아하면 책 친구가 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행동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다 보면 내 삶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내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삶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묻고 살피다 보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때로는 잘못된 샛길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험하고 풍파가 많은 인생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다. 우리 인생은 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찰나찰나 바뀌면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흘러서 머지않아 종착역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어야 80에서 90년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마음을 잘 쓰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거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 삽니다. 새벽 별처럼 맑게 깨어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살아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현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와 망상 때문에 괴롭고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욕망과 집착 때문에 힘이 듭니다. 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을 해도 과거는 다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말하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내 삶의 목적이지 어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기억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입니다. 순간순간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설계. 오늘 아침에도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경이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에 쫓기다 보면 대충대충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그날이 그날 같아서 일상이 지루하고 권태롭게 느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를 잘못 살면 일주일을 잘못 살고, 일주일을 잘못 살면 한 달을 잘못 살고, 한 달을 잘못 살면 1년을 잘못 살게 됩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사는 것과 날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설계하여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를 설계하라고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치밀한 계획은 꽉 끼는 옷처럼 우리를 옥죄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설계하되 그 설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항상 헐렁하고 느긋하게 나사가 풀린 듯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11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매일 오늘 아침에 태어나고 오늘 밤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면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천일을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에게 지상에서의 하루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일 사랑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다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항상 오늘을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보로 사는 길. 바보로 살면 아주 편합니다. 누가 바보라고 놀려도 상관이 없고 못났다고 구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달관한 사람들은 바보를 자청하고 바보로 살고자 했습니다. 바보란 다름 아닌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한 사람의 모습이요, 부처의 모습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시비분별에 걸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매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초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해탈한 사람은 구름에 달 가듯이 걸림이 없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왜 도인이나 성인은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세상을 큰 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아에서 벗어나 대아로 살았기 때문이며 근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며 상대계에 갇히지 않고 절대계에서 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알고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로 보았기 때문에 허망한 돈, 명예, 권력을 쫓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목숨이 떨어지면 단돈 100원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보에게는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세상살이란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피터지게 싸웁니다. 하지만 바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잘났다 못났다를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바보에게는
에고가 없습니다. 에고가 없기 때문에 누가 놀리고 구박을 해도 헤헤 하고 웃기만 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바보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주어진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도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타인에게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과연 우리는 붓다처럼 사촌동생이 자신을 4번이나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똥찌개를 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화내지 않고 함께 냇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처럼 완전히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붓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서 지금 이 순간만 불태웠습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나라는 실제가 없음을 깨닫고 무아로 살았습니다. 개체의식을 벗어나 전체의식으로 살았으며 상대 세계를 벗어나 절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붓다와 장자처럼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자유인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바보처럼 살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 좋고 싫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보로 산다는 것은 부처로 산다는 뜻이요, 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라. 요즘 직장인들은 기계적인 삶을 삽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종일 일에 시달리다가 늦게 퇴근해서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말에 잠깐 쉬더라도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기계와 비슷해집니다. 참다운 인간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우리도 2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살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금쪽처럼 소중하고 값집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정신 차려서 살지 않으면 시시하게 살다가 가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외모와 개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을 아름답게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면 늘 방황하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여 참된 행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답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에 쫓기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이상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길러야 자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을 유감없이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 하늘이 항상 청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도 있지만 구름이 끼어 흐린 날도 있고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어두운 날도 있고 세차게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몇 차례 힘든 고비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보면 다 내 성장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태풍이 자연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듯이 실패와 좌절, 시련과 아픔도 내게 필요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뜨거운 뙤약볕과 세찬 비바람을 견디면서 과일이 익고 곡식이 연글듯이 사람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아픔과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허약하여 조그만 시련이나 역경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살다가 갑자기 명예가 크게 실추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흔히들 커다란 좌절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때 앞이 캄캄해지고 속으로 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구나. 이제 다 끝났어. 더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거나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큰 충격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잊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쓰라린 상처도 언젠가는 아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세상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크게 발전하지만 실망하고 좌절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뒷걸음질 치는 산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이니 도전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좋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하고 느긋하게 지켜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마치 타인의 삶을 바라보듯이 또는 영화를 보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행동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조화롭고 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조치영 작가님의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을 함께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볍고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작은 돌을 던지며 지금 그래서 행복하냐고 만족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인생을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건강하게 단단하게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며 노력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소개한 지금 이대로 좋은 삶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할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하죠. 내가 무엇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